자, 이번 주에는 책에 있는 5장, 책에 있는 4장이 되겠습니다. 책의 4장에 보면 메시 제너레이션과 지오메트리 에디트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파트 모델링과 그거를 메시를 하기 위한 파티셔닝 쪽으로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것들은 이런 피스톤에 대한 예제하고, 뒤쪽에 보면 이런 크립 파이프에 대한 예제가 있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이것을 파트에서 불러오는 형태로 타 모델링,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린 다음에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아웃소를 띄우고 나서 파트에서 임포트 또는 파일에서 임포트의 파트를 가져오면, 여기 보면 파이프 크립이나 피스톤에 대해서 모델링된 스텝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의 형태는 SAT나 IGS, 그 다음에 스텝 파일 같은 것들이 있고, 기본적인 파일들이 있고, 여기에서는 카티아 파일 같은 것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스텝 파일로 해서 얘를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불러오면 다음과 같이 파트를 불러오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트를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3차원 변형체로 가지고 오고, 스케일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러오면, 원래대로 하면 불러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학생 버전이어서 불러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캔슬을 하고, 실제 여기에서는 지금에서는 이 부분을 직접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까지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되는 치수를 보면, 지금 피스톤의 지금 4분의 1 모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전체 크기가 높이가 85로 되어 있고 반지름이 65. 이 모양을 그리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핀이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를 하고 나면 이 옆쪽 형상 자체가 이 회전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그리고 회전으로 파트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시킬 부분의 단면의 치수들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높이가 85고, 여기서 온 반지름 부분은 지금 보면 65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높이 58인 지점과 이쪽에서부터 반지름 43인 지점에 포인트로 해서 3개를 꺾고, 그리고 이 라운드를 R10짜리 라운드를 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그려보면, 파트를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피스톤으로 지금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이고 디포머블로 하고, 솔리드고, 얘는 회전체이기 때문에 레볼루션으로 잡겠습니다. 전체 치수는 200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사이즈는. 그래서 컨티뉴를 하면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회전축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런 이 모양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 그릴 때는 전체 그림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대략 치수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가지고 보면 위에서부터 그대로 이렇게 쭉 클릭을 해서 내려오면 대략 이런 정도의 모양이 될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선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는 높이가 85,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보면 65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5를 넣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전체적인 치수를 보면 위에서부터 15만큼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폭이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 15만큼 내려오도록 하려면 치수선을 이 두 점을 잡아서 15 들어맞고, 지금 이 라인이 현재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5에 맞춰졌고, 이 가운데 높이 같은 걸 찾기 위해서는 이 라인이 지금 가상선이 되겠습니다. 가상선을 이 00에서 가로로 그어주고, 이 치수선을 이용을 해서 이 높이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바닥을 맞추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0으로 만들면, 지금 이대로 가면 이게 옮겨졌으니까 이 가운데 선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에서
지금 보면 스타트 이대로 여기서 이 가운데 선을 고정시켜 주기 위해서 구속 조건을 지금 추가를 해주면 고정으로 해서 이 라인을 그대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라인은 옮기지 않고 치수가 바뀌었을 때도 옮겨지지 않으니까 이대로 맞춰주면 이걸 하면 전체적으로 이 라인 자체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 턴을 해주면 지금 가운데 센터 라인을 지금 이 두 개 다 그렸기 때문에 어느 쪽을 쓸 거냐 라고 했으니까 이 라인을 쓰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360도를 다 회전을 시켜서 일단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전체 이 그림을 보면 이쪽 나머지 절반만 그려도 가능을 할 거니까 이 반대쪽으로 이 Y축 방향으로 180도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60도가 아니고 180도로 돌려보면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오게 될 거고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가운데 이 부분은 뚫어야 되고, 지금 요 윗부분을 정리를 안 했네요. 윗부분 정리를 일단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피스톤에서 아까 그렸던 라인에 다시 에디트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지금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지금 43 되는 지점과 58 되는 지점에 라인들이 만들어지면 되니까 여기에서는 라인을 임의로 이렇게 긋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선을 이용을 해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43,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는 58로 잡으면 이렇게 잘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부분을 지워야 되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기 이제 트림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토 트림이고 이것은 연장시키는 거고 이거는 점을 스플릿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가서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지금 요 나머지 사이 부분은 R15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라운드를 하는 방법이 여기 이제 필렛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필렛을 쓰고 필렛 반경은 10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엔티티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이 라인, 그 다음에 또 이쪽 분투해야 되니까 이 라인을 잡으면 전체적으로 R10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하고 턴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다시 리제너레이트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처를 리제너레이트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다음 할 부분은 이쪽 부분에 있는 3만큼씩 떨어져서 이 부분을 파주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이게 3이고 안쪽으로 들어온 부분은 지금 여기서 5만큼만 파겠습니다. 깊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면 이쪽 부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회전으로 삭제를 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보면 얘는 크레이트 솔리드고 요 밑에 거는 크레이트 컷이 됩니다. 그래서 컷으로 잘라주는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익스트루드로 자를 거냐 아니면 회전으로 자를 거냐 하는 거니까 회전 컷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면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릴 평면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엣지 또는 엑시스가 어느 쪽 나올 거냐면 버티컬한 라이트 오른쪽 위쪽을 향하게 되니까 이 라인을 클릭을 해주면 이 모양 그대로 이게 오른쪽 위쪽을 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뜨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씩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이런 3씩 떨어져 있는 이런 모양으로 잘려질 거니까 얘는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런 모양을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를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치수선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높이는 전체적으로 3이고요. 이게 3, 그다음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도 3,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도 3,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도 3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전체적으로 5까지 파겠습니다. 밑에 여기도 5까지 파게 되면 이 형태로 지금 컷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버튼을 누르고 턴을 해주면 지금 보면 화살표 방향으로 어디까지 팔 거냐, 어디까지
컷을 할 거냐라는 거니까 지금 180도까지 그대로 컷을 해주면 이쪽 방향, 둘레 방향으로 이렇게 컷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까지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 파이프를 파이프 쪽은 파이프를 만들어서 여기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R17짜리, 외경 17짜리의 원을 그려서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붙이도록 생성을 하면 되니까, 밀어내는 방향이 되니까 익스트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리를 보면 여기가 5고 여기가 35니까 전체 4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65가 되니까 완전 끝까지 끝에 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쪽 끝면에서부터, 또는 이 센터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이니까 센터에서부터는 25만큼 떨어진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면을 어디에다가 할 거냐면 이쪽 면을 써서 뒤쪽 편으로, 이쪽 면에서 뒤쪽 편으로 만들 거니까 지금 쓰고 있는 면이 이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서부터 지금 25만큼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릴 수 있는 평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데이텀 포인트, 데이텀 축, 데이텀 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데이텀 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데이텀 면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주 평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평면에 옵셋을 쓰는 방법,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주 평면을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축으로 보면 XY가 축으로 만드는 면, 즉 XY 플레인이 이 옆쪽 지금 반쯤 잘려 있는 면에 되게 될 거니까, 이 평면을 지금 G축 방향으로 옵셋을 시켜주면 됩니다. 조금 전에 25만큼 옵셋을 시켜주면 되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25만큼 떨어진 면에 지금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25만큼 떨어진 면에 지금 평면을 만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 17짜리, 그리고 제일 밑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높이가 8까지, 제일 끝에 면까지는 위치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료 자체를 익스트루드를 하면 되니까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면은 이 면에다 그림을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축으로 봐선 이 오른쪽 라인을 끄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오른쪽으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뒤집어졌으니까 다시 보면 이 버티컬 라이트를 뒤쪽 면에서 그리는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원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원을 그릴 때는 센터에서, 원은 아무 위치나 찍지 말고 항상 수직 위치나 수평 위치에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직 위치에다가 이렇게 찍게 되고요. 이게 하나가 스플릿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치수선을 가지고 R17,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면에서부터 이 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밑에 면이 잡혀지지 않으니까 밑에 면을 잡는 방법은 여기서 보면 프로젝트 엣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엣지를 해서 지금 선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클릭을 해서 턴을 해주면 여기 지금 밑에 라인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라인이 생성이 되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되면 이제 치수로 이 란과 이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와 이 란을 잡고, 높이로 보면 8에다가 반지름 17만큼 올라간 지점이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 더하기 반지름 17만큼 올라간 지점에 놓이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지금 이 라인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그렸을 때 이게 실제 라인이면 안 되니까, 그 방법은 지금 여기서 컨스트럭션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이 수일선을 클릭하고 턴을 해주면 이런 점선으로 보조선인 것처럼, 여기 나왔던 보조선인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턴을 하고 턴을 해주면 지금 이쪽 편으로 뒤로 들어가게 되는데, 블라인드라고 하는 값을 주는 거고, up to face라고 하면 면까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턴을 하게 되면 지금 페이스 바깥쪽을 찍으면 이것이 지금 이 면까지 완전히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전히 전체가 다 채워진 것처럼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남은 부분은 여기에서 반지름 10만큼을 컷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컷은 이 상태에서 보면 이면에다 그림을 그려서 컷을 하면 되니까 여기서 레볼루트가 아니고 컷을 익스트루드로 하고 이면에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라인을 잡아주면 이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컷 할 부분은 반지름이 10이니까 그래서 센터로 잡고 수직 부분에 놓고 치수를 이용을 해서 10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턴을 하면 뒤쪽 편으로 이것은 완전히 다 올로 다 뚫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컷을 하면 이렇게 뚫리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모델링이 끝났고, 실제 여기에 쓸 거는 4분의 1만 쓰면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나머지 이쪽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을 지우면 되니까 그것은 이제 컷으로 없애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컷을 하고 위쪽 면을 쓰고 이쪽 라인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뒤쪽을 보이고 여기 부분을 지워주면 되니까 실제로는 여기서는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다 컷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턴에서 아래쪽으로 스로울로 다 해주면 나머지 부분이 지워지고 이렇게 남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이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피스톤 부분을 지금 모델링이 끝났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원래 조금 전에 처음 이야기했듯이 임포트를 해서 가지고 온 피스톤 모양이 있다라고 치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우리가 여기에서 메쉬로 가져가 보면 지금 색깔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 전체 메뉴들 중에서 여기 보면 컬러 코드 다이얼로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띄워보면 메쉬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동 오토 메쉬가. 여기서는 지금 이 약간의 갈색 색깔이 떠 있는데 이거는 unmeshable 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헥사나 웨지 형태로는 지금 스스로 오토 메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 메쉬가 되기 위해서는 이 structured meshable이 되거나 sweep meshable, 즉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색깔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orphan mesh라고 하는 거는 다른 메쉬를 자르는 프로그램에서 메쉬를 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더 이상 수정이 안 되는 독립적인 메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색깔이 녹색 또는 노란색이 될 때까지 파티셔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티셔닝을 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지만 여기 가위를 이용을 해서 엣지 페이스 셀 중에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을 지금 이대로 복잡한 모양이니까 조금 복잡하지 않은 모양, 단순화된 모양으로 잘라주면은 여기서 메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책이 있는 대로 일단은 페이스에서 이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원의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중심부터 시작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같이 메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자르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라인이 필요하니까 라인 부분을 지금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직접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클릭을 하고 다음에 던을 한 다음에 이쪽 라인을 세우면 이대로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라인을 이 점에서부터 수직되게 잡아주면 이렇게 라인으로 페이스를 에디팅을 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 잡혀 있지 않고 요 네모만 따로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셀을 파티션, 이 전체를 이제 나누겠습니다. 셀을 파티션 하는 방법들을 보면 평면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평면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이 평면 만들듯이 데이터 평면을 이용할 수도 있고, 면을 확장, 그 다음에 면을 어떤 그 라인을 따라서 밀어내거나 어떤 회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익스트루드와 스윕을 잡아서 지금 셀렉트 엣지니까 이 엣지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요 가운데 부분이 잘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하는 게 아니고 엣지를 따라서 스윕을 해줘야 되니까 이걸 클릭하고 바깥에 있는 이 라인을 클릭을 해주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잘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려지면서 지금 여기서 보면 녹색으로 됐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 안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 구조적인 메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능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쪽 부분들을 잘라줘야 되는데 나머지 이쪽 부분에서는 지금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핀이 들어갈 부분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보통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을 지금 하기 전에 지금 전체 요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한번 컷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컷에서 지금 이 라인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두 개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셀에서 보면 커팅 플레인을 가지고 이 파트를 자르는데 포인트에 노멀로 하면 이 포인트를 지나면서 이거의 수직인 쪽으로 파티셔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 부분은 요 모양을 가지고 뒤쪽으로 쭉 돌려버리면 되니까 이 모양이 지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보면 여기 노란색은 스윕으로 이 면에다가 요소를 만든 다음에 뒤쪽으로 쭉 돌리면 메쉬화를 요소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 여기가 될 거고요. 남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파이프를 안쪽으로 자르거나 이 내측 면으로 잘라내게 되면 이 핀 부분을 잘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extend face를 하고 이것을 클릭을 하고 그래서 뒤쪽 이 면을 잡아주면 이 면을 확장해서 이 부분을 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도 노란색이 되고 여기도 녹색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노란색과 녹색만 남아있기 때문에 메쉬가 가능합니다. 메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ssign mesh 컨트롤을 보면 이 전체를 보면 녹색은 스트럭처드고 스윕은 노란색으로 해서 메쉬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쉬를 해보려면 시드 파트에서 그대로 4.6을 그대로 넣고요. 오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쉬를 그대로 만들어 보면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메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다 확인을 해보고 쿼리로 메쉬를 턴을 해보면 밑에 전부 다 모두 C3D8R 결국 헥사헤드랄 엘리먼트 6면체의 요소로 다 잘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 부분의 메쉬에 대해서는 지금 이 형상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쭉 하면 일단 메쉬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delete region이라고 해서 이 파트만 지워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만 지우고 여기에다가 다시 메쉬를 할 수 있는데 이대로 그냥 메쉬를 하면 좀 전과 똑같으니까 옵션을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메쉬 컨트롤을 바꾸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고 턴을 하면 지금 이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스윕으로 바꿔서 만약에 지금 이런 radial axis나 advancing front를 하면 이걸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턴을 하고 이걸로 바꾸어서 메쉬를 부분적으로 이 부분만 메쉬를 진행을 하면 조금 전과 다르게 조금 전에 요 한 부분으로 이렇게 다 몰려서 만들어진 형태였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격자 크기를 너무 찌그러지지 않게 원래 메쉬가 너무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면 해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 파트를 지우고 다시 메쉬를 지우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할 때 만약에 메디얼 엑시스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오케이를 하고 여기에서 부분적인 메쉬를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 조금 전과 같은 조금 전 그런 모양이죠. 그죠? 이런 형태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여러가지 옵션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턴을 하고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만 빼보겠습니다. 빼보고 하면 그러면 이 가지고는 크게 차이는 없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은 저희가 모두 다 헥사로만 자르려고 했던 것이고, 여기서 헥사 도미네이티드 라고 하면 주로 헥사로 자르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다른 형태를 써라, 웨지 형태를 써라 라는 겁니다. 주로. 그래서 여기서 엑시스를 하고 OK를 하면 지금 메시가 있으니까 메시가 지워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딜리트 메시를 하고 여기서 메시 리전에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집중 원의 중심으로 만나듯이 쭉 집중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쪽 파트를 보면 툴에 쿼리를 해서 엘리먼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여기까지는 어쨌든 육면체 모양으로 오지만 제일 끝부분은 좀 웨지로 만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만 이렇게 지금 웨지 형태로 만들어서 이 센터로 한 점으로 다 모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방사형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석하는 정도에 따라서 모양들을 잘 만들고, 주로 이렇게 이런 형태보다는 어느 정도 각도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 장비가 긴 것처럼 되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들의 메시들이 훨씬 좋습니다. 어쨌든 메시 전체로 파악을 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헥사 헤드랄 엘리먼트가 주로 있고 60개는 웨지 타입의 엘리먼트, 이 부분의 60개가 웨지 타입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피스톤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메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되게 우리가 다 헥사만 쓴다고 하면 헥사를 해주면 헥사로만 완전히 쓸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수입 형태로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봐서는 이 모양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메시화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길게 찌그러진 것 없이 모양을 어느 정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메시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는 너무 작으니까 이거를 너무 크게 만들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1 정도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전체 메시를 잘라주면 각 파트들은 들어간 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잘 잘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로 메시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건 지금 이 학생 버전에 돌릴 수는 없겠지만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피스톤 부분들은 메시를 한 게 끝났고, 두 번째 예제는 파이프 크립이라는 예제가 되겠는데, 이것도 똑같이 가지고 오면 임포트를 해주면 쉽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임포트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형태를 그림으로 그려서 그 다음에 이런 조금 지오메트리 에디트까지 좀 포함을 해서 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해서 지금 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풀 모델 지금 4분의 1 밖에 없는데 4분의 1 말고 전체 모델을 다 그려서 4분의 1로 아까 전처럼 잘라서 4분의 1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3차원으로 그리려고 하면 이 파이프 형태를 쭉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 파이프를 만들어서 내려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옆면에 있는 이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옆면에 있는 그림을 보면 반지름이 22.8, 센터에서부터 외부 반지름 22.8, 내경 13.9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파트에서 클릭을 하고 파이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이고 디포머블이고 솔리드고, 여기는 익스트루전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파이프 옆면 파이프를 뒤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밀어내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요. 컨티뉴를 하고, 조금 전에 보면 원을 그려야 되는데 센터에서부터 이런 데 막 찍지 말고 주로 Y축이나 X축 위에 찍는다고 하면 찍고, 원을 또 하나 그려야 되겠죠. 지금 두 개를 클릭을 하고 치수선을 이용을 해서 정해주면 됩니다. 바깥이 22.8, 그 다음에 너무
같은 딱 위치가 같네. 그럼 안쪽 거부터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안쪽 거는 지금 13.9 줄이고 바깥쪽 거는 지금 22.8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턴을 해주면 바깥쪽으로 얼마만큼 밀어낼 거냐 라고 하면 여기 전체 보면 22.8에 2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45.6만큼 밀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밀어냈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을 그린 거고, 위쪽에서도 파이프가 내려와서 만나야 되니까 위쪽의 파이프가 위에서부터 면을 지금 이 원통면에다 직접 그릴 수가 없으니까 평면을, 데이터 평면을 하나를 만들고 거기다 원을 그려서 내린 다음에 가운데서 다시 뚫으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까지는 이 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52.8만큼 떨어진 쪽에 평면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을 보면 이 센터가 지금 평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 평면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위쪽 부분에다가 그려야 되니까 XZ 평면을 Y쪽으로, 여기가 센터가 될 거니까 52.8만큼 이쪽으로 옵셋을 해서 평면을 그려주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XZ가 지금 옵셋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XZ의 원래면이 되겠죠. 원래면이 될 거니까 이 평면을 지금 52.8만큼 옮겨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위쪽에서부터 원을 그려서 내리면 되니까 이것도 역시 익스트루드를 생성하면 됩니다. 하고 면 클릭, 방향은 이 정도를 찍으면 위에서부터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을 센터에서부터 해서 그리는데, 반지름이 얼마냐 하면 바깥쪽이 8.5입니다. 8.5를 클릭을 하고 휠 버튼을 누르고 턴을 해주면 위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지금 반대쪽으로, 그래서 블라인드는 거리인데 거리보다 업투 페이스까지 해서 이것을 OK를 해주면 페이스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 페이스까지 찍어주면 밑에까지 쭉 다 내려오겠죠. 이렇게 하면 위쪽에, 여기에서 위쪽 이 기둥까지 만든 거고 안쪽 부분을 뚫어주면 됩니다. 안쪽은 반지름 5짜리로 컷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익스트루드 컷을 하고 위에 있는 이면 또는 이면에서부터 똑같이 이걸 지정을 해주면 조금 전과 같은 면이 되겠죠. 그래서 원을 클릭을 하고 센터에서부터 찍는데 치수를 가지고 안쪽 부분은 반지름 5만큼 컷을 하면 됩니다. 휠 버튼을 클릭해서 명령을 나가고 턴을 해주면 아래쪽 방향으로 전부 다 뚫으면 밑에까지 다 뚫릴 거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업투 페이스까지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OK를 하면 업투 페이스는 밑에 이면까지 해주면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뚫은 형태가 될 거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요 부분에 지금 라운드를 준 겁니다. 라운드를 R5짜리를 줬으니까 입체해서 R5를 주려면 여기에 보면 지금 라운드 또는 필렛인데 라운드를 클릭을 하고 그럼 엣지를 클릭하면 되니까 이 라인을 클릭을 하고 던 한 다음에 반지름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던 하면 지금 이 모양이 풀로 지금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쓰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이 모델에서 요만큼만 남아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 4분의 1 부분을 지우고 이쪽 부분만 남겨 놓든가 이쪽 부분만 남겨 놓든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컷을 해서 이면에다 그림을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오게 하면 이렇게 돌아와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가지고 클릭, 전체적으로 크게 다 지나가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클릭을 해서 턴을 해주면 아래쪽으로 다 스루 올로 지워주면 이쪽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임포트한 형태처럼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우리가 임포트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파티셔닝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파티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메쉬로 가보면 다음과 같이 지금 갈색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대로는 메쉬화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때로는 꼭 육면체가 아니고 다른 형태 테트라로 만들 거라고 하면 지금 메쉬 시드는 한 이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그냥 테트라로 만들 거면 메쉬 컨트롤에서 지금 테트라를 쓰게 되면 프리하게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해주고 색깔이 바뀌었죠. 여기에서 그냥 메쉬를 바로 눌러주면 테트라 메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은 모든 면을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메쉬를 쭉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는 이렇게 만들면 실제로 메쉬는 되지만 해석을 했을 때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주로 육면체로 많이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육면체로 자르기 위해서는 지우는 거는 전체를 지우고요. 육면체로 자르기 위해서는 이 전체가 지금 우리가 헥사로 가져야 됩니다. 헥사로 가져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잘라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자,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때론 해석할 때 이러한 부분 라운드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거냐, 우리가 직접명에서 만약에 라운드 부분이 해석상에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라운드를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라운드를 삭제를 해서 그냥 라운드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이쪽 부분들이 보통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라운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가 없도록 하게 되려면 이 면을 이런 형태로 해서 실제 해석상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이 부분은 지금 파티셔닝이라기보다는 지오메트리를 에디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쉬가 아니고 파트로 가서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러한 이 기하학적 형상들을 다루게 되는 건데 또 역시 전체를 띄워보면 지금 엣지가 있고 페이스가 있고 파트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요 페이스 자체를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리플레이스를 해주고, 그래서 이 란에 클릭해주고 면을 그 다음에 던을 해주면 그러면 거기서 보면 리플레이스를 해주고 이거를 클릭을 할 때 여기 보면 옆에 보면 extend neighboring faces라고 해서 주위에 있는 근처에 있는 이 면과 이 면으로 확장해서 붙여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던을 해주면 이 라운드 부분 우리가 처리했던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CAD에서 가지고 온 것도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메쉬를 짜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라운드가 있을 때 훨씬 더 좀 더 복잡한 부분을 해야 되지만 해석상에 크게 문제가 없는 라운드라고 하면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제거된 거하고 아닌 거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 파트를 복사를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이 부분은 피스톤이 아니고 파이프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파이프에서 여기에 지금 라운드가 있는 거 없는 거로 지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없앴죠. 그래서 피치에 보면 이 부분이 뭘 했냐면 여기 리플레이싱 페이스를 한 부분이니까 얘를 지워주면 조금 전에 이렇게 라운드 있던 거하고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여기도 지금 파이프에 보면 아까 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이거 두 개를 삭제를 서프레스보다 일단 딜리트를 하고 이 부분을 다시 리플레이스로 여기와 이거를 잡아서 던을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파트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되면 지금 메쉬로 다시 가보면 실제로 보면 이 면과 이 면 두 개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보면 파티셔닝을 할 때 이쪽에 튀어나온 파이프 부분을 이 면으로 지금 잘라버리면 되니까 셀에서
extend face를 한 다음에 이 면을 클릭을 해서 턴을 해버리면 지금 간단하게 두 개가 녹색과 노란색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라운드가 있는 재료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extend face를 해서 만약에 이걸 클릭을 해버리면 전체가 노란색으로 되긴 하지만 이쪽 부분이 약간 문제는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대로는 메시는 가능은 하지만 여기 이 부분이 삼각형이 지금 굉장히 샤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샤프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시를 만들었을 때 대략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만들면 이런 부분 되게 이 모양들이 좋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육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납작한 형태의 곡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겉에서는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메시의 상황들을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메시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정도를 퀄리티를 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더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다른 책에 있는 대로 다른 방식으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딜리트를 시켜주고요.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했던 이 파이프로 가보면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라운드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시를 만든다라고 하면 메시의 형태가 별로 이렇게 샤프하게 나간 것 없이 모서리 부분들이 잘 만들어지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메시들이 너무 안 찌그러져 있으니까 질적으로는 괜찮은 메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라운드가 있을 때 복잡하게 그대로 쓰지 말고 라운드를 그냥 쓰지 말고 바로 해석에서 별로 필요가 없다면 라운드 부가에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지우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책에 있는 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책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 라운드를 포함을 해서 이런 덩어리 라운드를 포함한 부분을 덩어리로 하나로 잘라내려고 합니다. 잘라내면 요거 하나 잘라내고 이거 따로 밑에 거 따로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밑에 부분을 이 가운데 면을 이용해서 자르겠습니다. 책에 있는 경우에서는 커팅 플레인을 정의를 실제로 했었고요. 여기서 본 포인트에 노멀러에서 이 포인트와 이쪽 방향으로 잡고 파티션 하면 밑부분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가능을 하고 그래서 다시 이거를 지우고 지금 이 경우는 가운데 평면을 만들어 뒀으니까 use data plane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면을 클릭을 하고 파티션을 하면 조금 전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면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부분에서 지금 책에 보듯이 이쪽 부분을 책에서 보면 요 부분만 따로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할 때 나중에는 이 use inside the patch를 써서 이 라인들을 이용을 해서 면을 이용을 해서 잘라낼 건데 일단 여기에서는 먼저 그렇게 잘라낼 페이스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일단 스케치를 하고요. 그래서 이쪽 면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위로 가게 오른쪽에서 위쪽을 향하게 세로로 세워지게 오른쪽에 세로로 세워진 라인으로 놓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책에 있는 대로 보면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직각 라인을 하나를 그렸고요. 그리고 위쪽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을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턴을 하면 요 두 개의 라인이 생겨서 면이 분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쪽 왼쪽 편 부분도 다시 면으로 하나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케치해서 이쪽 면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오른쪽에 세워지도록 놓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라인을 잡고 위쪽도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위치까지 이거는 너무 이쪽으로 가보면 이쪽이 안 좋아지니까 이쪽은 또 너무 좁아지니까 대략적으로 자를 정도만 잡겠습니다. 그래서 턴을 하고 턴을 하면 이 두 면이 지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두 면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면 밑에 부분도 요걸 하나로 덩어리로 잘라내려면 밑에 부분도 어느 정도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면 페이스에서 커브드 패스를 이용을 하고요. 두 엣지에 노멀이 되도록 커브드 엣지를 쓰고 이면을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엣지 부분을, 엣지 포인트를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엣지에 있는 이 점, 그 다음에 이 엣지에 있는 이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직되게 쭉 커브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밑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수직으로 나왔고요. 여기서 수직으로 나온 다음에 커브로 만들어진 형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밑에 하나의 면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지금 셀을, 그 다음 보면 셀을 분할을 하면 되는데, 셀에서 use inside 패치를 쓰고요. 그 다음 위쪽 이 셀을 파티셔닝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코너 포인트들을 지금 클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4개로 잡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자를 게 이 점 순서대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지금 안 잡혔네요. 다시 첫 번째 점, 이 점 그래서 두 번째 점이 이 점, 세 번째가 이 점, 네 번째가 이 점. 그럼 이렇게 면으로 자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셔닝을 하면 위쪽 부분이 이렇게 잘려 나가겠죠, 셀로. 그러고 나서 다시 use inside 패치에서 파티션 할 부분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는 엣지를 이용을 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엣지를 하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자를 면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점들로. 위쪽은 이쪽 라인을 안 껐으니까 지금 점들을 이용해서 자른 거고, 밑에는 라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면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바로 create partition을 눌러주면 전체가 다 녹색으로 해서 우리가 이 육면체 요소를 쓸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이즈를 이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바로 메쉬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지금은 사이즈가 조금 너무 크네요. 그래서 메쉬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서 이렇게 기회를 하고, 만약에 메쉬를 만들면 이런 형태로 이 라운드 부분이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직선부가 잘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겼던 것들이 지금 요 부분만 따로 우리가 파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부분만 지금 따로 지금 블록으로 잘라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추어서 이런 모양들이 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육각형, 육면체의 요소를 사용을 해서 잘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듯이 여러 가지 방법들, 특히 여기서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structured 말고 다른 형태로 이렇게 만약에 바꿔본다라고 하면 이 모양이 지금 조금 전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쭉 나와 있었지만, 직선으로 됐을 때, 조금 전에 직선으로 된 것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보면 스트럭처를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약간 직선 형태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 좀 길게도 생기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때로는 여기에서 수입 형태로 해서 어드밴싱 프론트를 해주면 차라리 모양이 일정하게 직선 형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메쉬가 많이 찌그러지는 길쭉한 거 없이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는 물론 이쪽 부분도 같이 걸리게 되니까, 그럼 이쪽 부분도 만들 때 이쪽 부분이 너무 가깝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밑에처럼 이 격자 모양을 완전히 수직 격자 모양은 아니지만 전체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서로 섞이면서
메시 형태는 이렇게 굉장히 길쭉한 그런 형태는 없는 형태. 메시가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면 훨씬 퀄리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메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같은 데서 이렇게 메시 전체를 파악을 해보면 C3D8R 결국 육면체 요소로 전체 다 잘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메시를 각각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메시의 퀄리티가 별로 나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정 안 될 경우에는 테트라를 쓸 수는 있지만 여기서 정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테트라를 쓸 수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헥사로 자를 수 있으면 적은 요소의 개수를 가지고도 좀 더 정확한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티셔닝을 잘 이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메시를 잘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기에서는 이것도 하나를 할게요. 그래서 뷰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가 항상 이쪽에서 뷰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제일 끝에 있는 버튼이 세이브 뷰가 됩니다. 세이브 뷰를 내가 만약 2번에다가 오토핏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확대를 해 놓은 다음에 세이브 할 때 3번에다가 세이브 커런트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 두면 이렇게 우리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렸더라도 2번을 클릭하면 이 위치에서 핏 나오게 오토핏이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렸을 때 줌이나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왜냐하면 세이브 커런트로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항상 전체 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를 계속 보고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의 옵션도 잘 사용하면 가능합니다.